조선이 막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여름이다. 궁궐의 기둥마다 새 왕조의 질서가 세워지고 신하들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의 무게가 된다. 그런데 그 질서를 흔드는 이름 하나가 조정에 올라온다. 기록은 짧다. 종친 상장군 이조가 간통죄를 범했다. 문제는 죄목만이 아니다. 왕실 가까이에 선 사람이 법망 앞에 세워졌다는 사실. 바로 그 순간부터 조정의 공기는 달라진다. 간통은 개인의 허물이 아니라 가문과 예법을 무너뜨리는 죄로 다뤄진다. 더구나 피고가 종친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피는 가깝고 법은 차갑다. 조정은 두 힘이 맞부딪히는 자리에 선다. 개국 직후의 조선은 무엇보다 기준을 세우는 나라였다. 누구에게는 봐주고 누구에게는 엄하게 군다면 세법자는 첫 장부터 흔들린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추문을 넘어서 왕조의 시험지가 된다. 조회가 열리자 말보다 먼저 침묵이 깔린다. 누군가는 왕실의 체면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백성에게 보일 판결을 생각한다. 같은 죄를 두고도 저울의 눈금은 아직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그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온다. 남은이다. 실록은 길게 꾸미지 않는다. 다만 그가 이조의 처벌을 논했다고 적는다. 짧은 기록일수록 그 말의 무게는 더 또렷하다. 종친이라 하여 법을 비껴가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조정이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은 백성도 법을 믿지 않을 것이옵니다. 죄가 드러났다면 마땅히 벌을 먼저 논해야 하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엄벌론이 아니다. 개국 공신들이 세운 나라에서 종친을 먼저 법 아래 두자는 선언에 가깝다. 피보다 법을 앞세울 수 있느냐? 조선의 대답이 여기서 시험된다. 그러나 조정이 늘 한 목소리일 수는 없다. 왕실의 일은 곧 나라의 체면이기도 하다. 종친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순간 법은 서지만 권위는 상처 입을 수 있다. 그 신하들은 그 갈림길을 본다. 경들의 말은 모두 나라의 근본과 닿아 있다. 종친의 일이라 하여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법과 체면 어느 한쪽도 함부로 저버릴 수 없으니 조목조목 따져 아래라. 왕의 말은 결론이 아니라 범위를 정한다. 감정이 아니라 조목, 체면이 아니라 기준. 이제 논의는 추문을 벗어나 문장과 조항의 싸움으로 옮겨간다. 붓끝 하나가 판결의 무게를 재기 시작한다. 실록은 죄의 세부를 길게 적지 않는다. 대신 조정이 무엇을 고민했는지 남긴다. 누가 누구와 얽혔는가 보다 그 죄를 어떤 기준으로 다룰 것인가. 국가의 기록은 바로 그 지점을 붙든다. 만약 보통 신하였다면 논의는 더 단순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종친의 죄는 언제나 예외의 유혹을 부른다. 그래서 남은의 발언은 묻는다. 예외를 허락하는 나라가 오래 설 수 있겠느냐고.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다. 새 왕조를 다루는 관료들의 계산이다. 법이 한번 흔들리면 다음 판결마다 핑계가 자란다. 조정은 지금 그 첫 틈을 막으려 하고 있다. 전하, 종친을 아낀다 하여 법을 굽히면 백관이 설 자리가 없어지옵니다. 오늘의 처분은 한 집안의 일이 아니옵니다. 새 나라의 법이 누구 위에 서는지 밝히는 일이옵니다. 말은 짧지만 칼날처럼 남는다. 왕 앞에서 종친의 처벌을 정면으로 거론하는 일. 그것은 법리를 세우는 동시에 권력의 중심을 건드리는 일이기도 하다. 조회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진다. 다른 신하들도 계산을 멈추지 않는다. 처벌이 지나치면 왕실이 흔들리고 가벼우면 법이 무너진다. 조정은 언제나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곳이 아니다.
두 무게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곳이다. 바로 그래서 실록의 한 줄이 무겁다. 사건의 결말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이 그 결말에 이르는 태도다. 가까운 자를 먼저 봐줄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자일수록 더 분명히 다스릴 것인가? 국가의 얼굴이 거기서 정해진다. 궁밖의 세상도 이런 판결을 통해 나라의 얼굴을 읽는다. 법이 높은 자에게만 부드럽다면 백성은 조용히 등을 돌린다. 조정이 두려워한 것은 한 번의 추문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지는 신뢰였을 것이다. 물론 실록은 상상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다. 남은이 처벌을 논했다. 여기까지가 기록이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알 수 있다. 조선은 이미 혈연과 법 사이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개국의 초입에서 벌어진 이런 논의는 훗날 조선 정치의 습관이 된다. 죄를 먼저 묻고 신분을 나중에 본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늘 그 순서를 시험받는다. 그 첫 시험지가 바로 이 사건이다. 조선의 정치는 늘 문장으로 움직이지만 그 문장 뒤에는 사람의 욕망과 체면이 숨어 있다. 종친의 간통을 다루는 오늘의 논의도 다르지 않다. 한 줄의 죄명 뒤에서 권력의 결이 드러난다. 사사로운 정에 끌려 법을 흐릴 수는 없다. 경들은 조목을 더 살피고 마땅한 처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뢰라. 종친이라도 나라의 법 밖에 설 수는 없느니라. 여기서 조선은 분명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 판결문이 아직 다투지 않았더라도 논의의 방향은 보인다. 법은 왕실의 안쪽 문턱까지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바깥도 다스릴 수 있다. 실록은 때로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큰 질문을 남긴다. 가까운 자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 그것은 곧 이 나라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를 묻는 말이다. 그 추문인가? 예외인가? 아니면 무너지는 기준인가? 남은이 던진 질문은 결국 이조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법 앞에 설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 종친도, 공신도, 이름 높은 대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 조선은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해 간다. 1394년 6월 1일의 이 기록은 그래서 오래 남는다. 종친의 죄를 두고 조정이 어떤 말을 꺼냈는지 그 한순간이 새 왕조의 성격을 비춘다. 조선은 그날 피보다 먼저 법을 세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